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집,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험도 굉장히 일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가지고 그냥 경험을 공유하고, 그냥 간접 경험하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 지붕 OSB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워크 플로어가 그 다음에 벽체, 벽체 OSB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보강이란 걸 해줄 거예요. 보강은 그러니까 목조 저희 같은 경우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람이 되게 세요. 바람 바닷가에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소소하게 좀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단열 보강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백화에 스티로폼 넣어주는 거고, 이제 OSB 작업하면 넣을 수가 없으니까 백화에. 그래서 그렇고 동네에서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동네에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동네 자재상 지방에 시험 성적표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그런 거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오래되고 막 너무 오래된 건 사지 마시고,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백커에다가 채워놓고, 예, 우레탄 폼으로 공간을 비워주는데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죠. 백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보통 16인치나 24인치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게 16기겠죠? 이건 트리머들이 있어서 안 됐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단열을 막는 요소들이잖아요. 원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취약한 부위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단열을 해주세요. 우레탄이야 뭐 나중에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강을 해줄 겁니다. 보강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스트롱 타일을 해줬어요. 저는 32인치 간격으로 기본적으로 해주고, 기본 32인치로 1층 같은 경우엔 32인치로 스트롱 타일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부분은 또 창틀과 만나는 데는 좀 보강을 해주고, 거의 32인치 간격으로 스트롱 타일을 했습니다. 컨틸레버 쪽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거를 스트롱 타일을 반으로 자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자, 일단 토대목이고요. 일단 토대목, 그리고 이게 물끊기잖아요. 얘가 물끊기 한 거거든요. 여기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일단 토대목과 이게 만약에 바닥 벽체면은, 그리고 위로 2단 토대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3단 토대목, 토대목이 하나, 둘, 셋. 근데 3단 토대목은 이거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밑갈돌인 거죠. 밑갈돌이고, 이게 2단 토대목, 여기가 이제 바닥이면 저는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얘가 이 바닥면과 1단 토대목 사이로 넣는 거예요. 완전히 관통을 시켜서 스트롱 타일을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가 끝이겠죠. 이쪽이 끝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통과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여기에 보시기가 구별이 될까 모르겠네요. 자, 스터드가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스터드가 있는 거죠. 스터드가 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스터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스트롱 타일을 얘도 이제 여기서 올라와야겠죠. 나중에 접어야 되니까 접어서 스트롱 타일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못질을 해주는 거죠. 이제 토대목부터 해가지고 네, 완전히 스터드까지 감싸줘서 토대목부터 스터드까지 꽉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 밑으로 이 친구가 요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관통해서 이렇게 원래대로는 이렇게 올라오고 관통해서 들어가고 이게 그리고 각으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반대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못질이 돼야 되는 거죠. 완전히 관통이 돼서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 테고 근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대목이랑 이 바닥이랑 뭐 방수 시트 때문인지 그런 거 모르겠는데 너무 꽉 조인 건지 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관통이 안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앵커볼트를 풀 수가 없잖아요. 다 올려놨는데 앵커볼트는 여기 박혀 있는데 안쪽에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토대를 작업제 실수예요. 이건 명백한 실수고 되게 아쉬워요 지금도. 근데 이게 매뉴얼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매뉴얼에 이 스트롱 타입 보면 이렇게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래요. 심슨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기는 해요. 되긴 하는데 제가 본 걸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엔 문 몇 개로 버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기 추가로 못의 힘으로 버티는 거지. 이 스트롱 타입 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려는 거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파워, 일종의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냐? 번거롭더라도 우리는 이 스터드의 위치를 다 알잖아요. 스터드 위치가 어디가 될 거라는 거를 미리 다 계산하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토대목 올리기 전에 2단 토대목 올리기 전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2단 토대목이 아니라 토대목 올리기 전에 미리 바닥과 토대목 사이에 얘를 집어넣으세요. 제 생각은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관통해서 미리 그 위치에다가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토대목이라고 보자고요. 토대목이에요. 그럼 미리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앵커볼트 조일 때좀 해가지고 미리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접으면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잘 접히거든요. 밑으로 접어 놓으세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바닥에 뭐 불편하니까 얘는 바닥은 평평하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고 여기는 외곽이니까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중 밑갈고리 작업하고 이중 토대목하고 뭐 스터드 올린 다음에 스터드 이제 올라가면 그때 다시 써가지고 고정을 하세요. 저는 뭐 기후가 점점 바람도 심해지고 막 저희 같은 경우 워낙에 심하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뭐 때려 죽여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 원수를 써도 안 들어가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뭐 그냥 보강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저희는 여기는 대략 1m 정도 되는데 컨틸레버 구조로 만들었어요. 집을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여기가 창문이 이렇게 있고
옆에서 본 거예요. 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컨틸레버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다락, 여기 1층. 그래서 보강을 좀 더 해준 건데 사실 뭐 의미는 없었어요. 뭐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그랬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토대목에 표시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스터디 위치는 다 알고 표시해놓고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완전 싸서 스트롱 타이로 뭐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전화가 와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밑에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계속 해줬고 위에는 지금 이게 다 된 것 같진 않은데 대충 위는 3개 정도로 해준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한 곳은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보강을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전면이 남쪽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쪽으로 바람을 그냥 얘가 다 받거든요. 그 이쪽이 좀 취약해요. 취약한데 하여간 그래서 뭐 많이 보강을 했어요. 한다고.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결국에는 해봤자 이 못의 힘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가지고 한다고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잡아주는 건 OSB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다고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줬고 여긴 컨틸레버 쪽 이런 식으로 한번 와서 한번 꺾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토대목 같은 경우 토대목 그러니까 넋을 이렇게 오고 꺾고 얘는 그렇게 못했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터드까지 딱 잡아주는 거.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컨틸레버 쪽 이런 식으로 보강해줬고 이건 사진이 없어가지고 OSB 작업할 때 찍은 건데 이렇게 스트롱 타이로 엑스밴드 형태로 한 번 더 잡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마찬가지죠. 한다고 한 건데 결국에 못 몇 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게 뭐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게 이거를 못이 아니라 철물 전용 못이 아니라 우드 스크류로 했으면 어땠을까. 우드 스크류 좀 좋은 걸로 했으면 그러니까 좀 강한 걸로 근데 또 이게 목구멍이 사이즈가 목구멍 사이즈라서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어쨌든 보강을 한다고 나름 했다. 이 측면에는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줬고요. 측면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와 블러킹, 스터드, 장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못으로 크게 기대는 하진 않아요. 크게. 근데 자기 만족인 거죠. 이런 것들은. 뒷면도 이 뒤는 벽체 높이가 얼마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는 김에 뒤는 그리고 북쪽인데 저희 같은 경우 북쪽에는 거의 바람이 불지 않거든요. 동풍이나 북쪽. 그러니까 태풍 올 때나 뭐 동풍이 좀 부는데 거의 안 불어요. 평소에는 북풍이나 동풍. 그러니까 북쪽이거든요. 그래도 뭐 한다고 그냥 보강을 해줬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해줬고
거 해서 보강을 줬고, 스티로폼 똑같이 넣어줬고, 집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OSB 하면서 밑에 스프로 남은 걸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G테이프로 플라이랑 OSB 마감해 준 거고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강 피스로 보강해 준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대목 1층 보강인데 이거가 지금 대략 32인치예요. 32인치 간격으로 저는 우드 스크류로 보강을 해줬습니다. 여기도 2개씩. 이쪽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우드 스크류로 보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스터드 있으면 밑갈 노리고 보강, 그리고 보강, 이런 식으로 하나 하고 건너뛰고 하나 하고. 어떤 식이냐, 자, 이게 토대목, 그렇죠? 좀 크게 할까요? 내려가서 주고, 자, 토대목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에렌카가 박히잖아요. 그리고 너트로 에렌카 고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토대목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중 토대목이 올라가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3.8씩입니다. 맞죠? 3.8. 가물가물해요. 안 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밑갈돌이,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밑갈돌이, 그리고 스터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스터드, 저는 16인치 간격이라고 하니까 16인치 16인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토대목은 바닥이 있을 테고요. 토대목은 앵커 볼트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2단 토대목은 저 같은 경우에는 2단 토대목을 그 평탄의 기준을 썼기 때문에 3.8이 안 돼요. 적은 데는 3.4. 제 허용호자가 그때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4에서 3.3? 많이 깎았는 데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저거 뭐죠? 스크류 피스, 아마 그걸로 임시 고정을 했을 거예요. 스크류 피스 작은 걸로 임시 고정하고 그 대패치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몇몇 군데 스크류 피스로 얘를 고정을 했고요. 나중엔 60mm 스템 못을 사서 얘를 고정을 했어요. 자, 60mm 스템 못 들어갑니다. 스템 네일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 고정할 때는 어떻게 했냐, 100mm 스크류 꼬임 스템 모드 썼어요. 여기는 100mm가 맞을 거예요, 아마. 얘는 100mm 스템 네일을 썼어요. 그냥 스템 모드 산 거죠, 아주 망치로. 근데 뭐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또 소리가 작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스탠레이를 대각선으로 박았습니다. 100mm로 이런 식으로 물론 두 개씩 박았죠. 이쪽에 두 개, 이쪽에 이런 식으로 두 개. 반대쪽도 당연히 이렇게. 네, 전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제가 본 매뉴얼은 모선 대각선으로 막으라고 돼 있었고, 또 이게 맞는 게 여기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는 여기다가 저기를 방수 시트를 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대각선으로 박았고, 또 최종적으로 여기다 그 드릴로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드릴로 작은 구멍을 뚫었죠. 작은 구멍 뚫고 여기 탭을 내고,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나중에 단열 작업할 때 공간이 떠버리니까 여기 탭을 냈어요. 탭을 내고 피스 우드 스크류로 100mm 우드 스크류로 이렇게 피스를 32인치 간격으로 박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박아주고 30인치 간격으로 우드 스크류를 한 번씩 또 잡아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자재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세트 앵커를 LN가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철물들을 썼을 거예요. 잡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지도 않았고, 구하기도 아마 그 당시엔 그렇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 같은 데서. 혹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고정을 했거든, 철문을 써서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도 잘 안 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 것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관행 쪽으로 하잖아요. 뭐든지. 저거 할 때는 세트 앵커를 써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듯이 신버전이 나오고, 옛날에 버전 나오기 전에는 뭐 2시간 작업해야 될 것들을 신버전 나오면 클릭 한 번으로 그 작업을 해준다던가, 프로그래밍 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 건설 자재도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네. 계속 R&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재들도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여전히 그냥 세트 한 칸 쓰는 거예요. LN가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나온 좋은 자재들이.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물론 관행이라는 게 검증된 방법이긴 하지만 새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검증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비근한 예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전선을 이을 때 우리가 전선이고 피복이고 전선이고 피복이고 전선이면 보통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여기다 테이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경험도 일천하고 모릅니다, 현장에서. 근데 저한테 전기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은 이런 테이핑하는 방법이거나, 혹은 또 이렇게 꽃갈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꽃갈이 있어가지고 전기 꼬은 다음에 꽃갈로 딱 씌워서 마감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은 유럽에서는 거의 안 쓴대요.
유럽에서는 이거 안 쓴대요. 이런 방식을. 걔네도 뭐 쓰냐? 그 커넥터가 있어요. 전선끼리 연결해주는 커넥터가. 국내에서 와고 커넥터라는 게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령 선 두 개만 연결한다면 이렇게 선끼리 여기서 안으로 딱 넣으면은 연결이 딱 되는 방식이에요. 선을 안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품질 보증에 대한 시험 성적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몇 도에 견디고 이런 것들이. 근데 검정 테이프가 이게 뭐가 있나요? 그런 게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얘는 좀 단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써요 현장에서. 일반 이런 좀 이게 단적인 걸 좀 재밌는 일화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랫집 저희 집이 여기 있으면 여기 바로 한 지금 거리에 새로 집을 짓는 데가 있어요. 그분이 뭘 하시냐? 전기자재 납품업을 하세요. 꽤 크게 하십니다. 이렇게 전기자재 납품업을 하시는데 대구에서 하세요. 아, 대전에서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짓는데 저희가 집을 훨씬 먼저 짓긴 했지만 워낙에 오래 걸렸으니까 저희 짓는 동안에 몇 번 놀러 오셨거든요.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전기 작업할 때는 꼭 커넥터를 쓰세요. 요즘에 아파트에 들어간 거는 거의 다 커넥터 작업을 합니다. 그게 그리고 정말 좋아요. 전기 작업하실 땐 꼭 커넥터를 쓰세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재 공급하시는 업체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 집주인, 집 짓는 집주인이. 저는 그때 물론 알고 있었죠. 전기 수업을 받았고 교수님한테 이걸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작업도 훨씬 편하고. 근데 정작 이분은 본인이 전기 작업할 때 이걸 못 썼어요. 왜냐? 이, 이 지역 전기 작업하시는 분한테 저희 사는 집 거의 맡겼거든요. 전기 작업을. 근데 그분은 아니 나는 그거 안 쓴다. 난 전기 테이프랑 꼭갈 쓴다.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뭐 작업도 빠르고 뭐 어쩌고 본인은 그게 편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는 꼭 커넥터를 써라 라고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셨는데 본인 집에는 이걸 못 썼어요. 해달라고 했는데도 나는 그거 안 쓴다 그래가지고 전기작업자 불렀는데. 그러니까요. 참 아이러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의 게 검증되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유니티 1.0이 최신 버전의 유니티에 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버전업 계속 되잖아요. CPU도 마찬가지잖아요. 펜티엄 옛날에 거랑 지금 거랑 비교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재들도 좀 많이 리서치를 하셔서 좀 검증된 좋은 자재 중에서 검증된 것들을 쓰세요. 기존의 그 방법들만 고수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른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